네, 기초제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도면의 크기 및 척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케이스 제도 통칙에 따른 도면의 크기와 양식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도면에 사용되는 척도 종류 및 표시 방법, 기입 방법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선 도면의 크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도면을 그릴 때는 항상 규칙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도면의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규칙이 도면의 크기를 정하는 것입니다. 도면이 어떨 때는 크고 어떨 때는 작으면은 그 도면의 보관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도면은 항상 일정한 크기의 도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도면의 크기로 사용되는 것들은 대개 이런 5가지 정도의 도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도면은 A2나 A3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A3 도면을 기능사 시험이나 이런 곳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면입니다. 도면의 크기 비율을 알아보면은 도면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가 루트 2가 되겠고요. 여기가 1이 됩니다. 비율이 이렇다는 것이죠. 비율이 이런 식으로 루트 2 대 1대 루트 2가 되는 것입니다. 높이가 1일 때 가로가 루트 2가 되는 것입니다. 루트 2는 1.4142니까 가로가 약 1배 반 정도 넓고 세로가 1배 정도 이렇게 되는 비율입니다. 1대 루트 2. A0를 기준으로 봤을 때 A0 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면적은 약 1제곱미터이다 하는 것입니다. 도면을 접을 때는 어느 크기까지 접냐면은 A4 용지까지 접습니다. A4 용지. 여러분들이 이 도면의 용지 크기를 이렇게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용지 크기가 A0가 841mm, 밀리미터입니다. 841mm. 그 다음에 B가 1189mm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꼭 외워줬으면 하는 것은 이거는 꼭 외워야 될 것입니다. 210mm, 그 다음에 297mm. 그래서 도면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여기가 210mm이고 여기가 297mm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A4 용지는 우리가 흔히 어느 사무실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용지입니다. 흔하게 보는 A4 용지인데 이 A4 용지가 210mm, 297mm라고 했는데 A3 용지를 잘 보면은 297mm를 그대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210mm가 2배 늘어났습니다. 420mm로 정확하게 2배 늘어났죠. 다시 말하면은 A4 용지가 이런 A4 용지 있다 그러면 이거를 한 장 나란히 더 붙여서 이렇게 만들면은 이것이 A3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A3, 이게 A3 용지가 됩니다. 다시 A3 용지를 똑같은 A3 용지를 한 장을 더 붙여서 이렇게 만들면은 이거는 A2 용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420mm가 그대로 세로로 쓰이고 가로는 297mm를 2배, 정확하게 2배 해서 만든 용지를 A2 용지라고 합니다.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A4 용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A4 용지. 이게 2장 나란히 붙으면 이 크기는 A3 용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210mm.
여기가 297mm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A4는 210, A4는 210 곱하기 297이라고 얘기했죠. 자, 이렇게 A4가 나옵니다. 그런데 A4를 두 장을 더해 놓으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A3가 됩니다. 요 크기가 똑같은 크기죠. 이게 A3가 됩니다. A3는 어떻게 되는가요? 여기가 아까 210이었으니까 2배 되니까 42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420. 앞부분은 뭐가 될까요? 가로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원래 얼마였습니까? 297이었죠. 같은 길이니까 여기서 297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2는 어떻게 될까요? A2는 A3를 그대로 두 장 더해놨기 때문에 A3를 그대로 두 장 더하는 크기가 되기 때문에 이 길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420이죠. 420 곱하기 이것의 2배니까 297의 2배니까 594가 되겠습니다. 594. 그래서 594 곱하기 420 이게 A2 용지가 이 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A1은 조금 다릅니다. A1은 그것보다 594 곱하기 420 여기 앞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A1은 594는 그대로 사용되는데 420의 2배가 넘죠. 420의 2배면은 정확히 840이 돼야 되는데 841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커집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종이를 자를 때 약간의 여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늘려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A0도 마찬가지로 841은 그대로 쓰는데 이걸 2배 한 것보다 1mm가 더 크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도면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로 도면의 양식입니다. 윤곽선. 윤곽선은 이게 도면에 종이가 이렇게 노란 부분이 이렇게 종이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이 부분이 종입니다. 이 부분이 종이면은 도면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려지는 영역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서 재단된 용지의 제도 영역을 내변으로 둘러싼 곳, 이것을 윤곽선이라 그런다고 했습니다. 윤곽선. 윤곽선은 여기에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서 알아보면은 도면의 윤곽선은 이렇게 이 부분이 도면의 윤곽선이 되겠습니다. 이 종이에 비해서 조금 떨어져 있죠. 대개 이쪽에 10mm, 이쪽은 20mm 정도 띄었는데요. 이쪽도 10mm만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어떨 때 20mm 띄냐면 여기를 도면이 이렇게 있는데 도면을 철할 경우에 이렇게 구멍을 내서 철할 경우에는 20mm를 떼고 철하지 않을 때는 10mm만 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표제란. 표제란은 도면의 가장 아래쪽에 오른쪽 아래 구석에 작성하는 것인데 그 표제란에는 도번, 그 도면의 번호를 얘기하는 것이죠. 도명, 무엇을 그려놓은 것인가 하는 도면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척도는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크기에 원래 크기에 비해서 더 크게 그렸는지 더 작게 그렸는지를 표시하는 게 척도라는 것입니다. 이 척도,
다음에 추상법, 이 추상법도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추상법은 뭘 사용했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작성 날짜, 또 제도자의 이름, 이런 것들을 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면의 맨 오른쪽 하단에다가 그린다 라는 것입니다. 도면을 여기 아래 그림을 보면은 도면이 접혀 있는데요. 접혀 있는데 큰 도면을 여러 번 접어서 이렇게 접었습니다. 이 도면의 크기는, 이 접혀진 도면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A4 용지죠. A4 용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도면의 A4 용지 도면의 크기는 가로가 297, 세로가 210. 이 숫자는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A3는 얼마일까요? A3는 가로가 297, 세로는 420이 되겠습니다. 도면 양식 중에서 세 번째로 중심 마크라는 게 있습니다. 중심 마크는 이 윤곽선이, 아까 이게 윤곽선이라고 그랬죠. 이게 정의, 맨 바깥선이 정의라고 한다면은 이게 윤곽선이 되겠고, 그 윤곽선의 중심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굵은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중심 마크라 그럽니다. 중심 마크는 여기 자세하게 그려졌지만은 다시 크게 그려보면은 이 하얀 부분이 정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하얀 부분이 정이라고 했을 때 윤곽선은 10mm 정도 떼어서 윤곽선을 그린다겠죠. 윤곽선은 다른 색깔로 그려보겠습니다. 윤곽선이 이렇게 약 10mm 정도 떼어서 그려졌다고 한다면은 이 중심 마크는 도면의 중심에 이쪽으로 5mm, 이쪽으로 5mm 이렇게 그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심 마크를 그립니다. 이 중심 마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도면의 위치를 잘 잡기 위해서 표시하는 것이고, 4개의 부분에다가 이렇게 그린다겠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별로 크게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예전에 도면을 순전하게 선으로 그릴 때는 중심 마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도면을 그려놓고 많은 부품들을 그렸을 때, 여러 가지 부품들을 그렸을 때 이거를 필름으로,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관을 위해서. 그럴 때 어디가 중심이 되는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중심이 되겠다는 것을 육안으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심 마크를 그려주고, 여기에 필름의 중앙이 오도록 이렇게 해서 도면을, 사진을 찍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 마크는 도면에서 중앙이 어디인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표시했던 그런 마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구역 표시. 구역은 여기 있는 게 앞에서 설명한 중심 마크가 되겠죠. 이 중심 마크를 놔두고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많은 도면이 있을 때, 많은 도면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은 이 도면은, 이 부품은 몇 번째 칸에서 몇 번째 줄에 있는 도면 부품이다, 이런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치를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도면의 용지를 여러 구역으로 나눈 것을 구역 표시라고 얘기합니다. 도면의 척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도면의 척도. 도면은 우리가 큰 집을 짓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집을 지으려는데 이 집을 도면에다 그린다고 가정하면은 이 집은 그대로 그 집 크기만큼 똑같은 크기로 그리려면은 정의가 어마어마하게 커야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의 본관 길이가
전체 길이가 100m가 훨씬 넘을 텐데 그 본관을 그대로 크기대로 그린다 하면은 종이가 100m가 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릴 수 없으니까 작은 도면에다가 이렇게 작은 뭐 A3 용지나 A2 용지에다가 도면을 그리면서 그림을 집을 그리려면은 원래 크기보다 훨씬 더 줄여서 그려야 되겠죠. 100분의 1로 축소하거나 혹은 더 큰 것이 있다 하면은 1000분의 1로 축소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야 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시계에 들어가 있는 부품, 시계가 뭐 보통 이 정도 크기라 한다면은 시계 톱니바퀴, 작은 톱니바퀴들은 아주 적을 것입니다. 그러면 톱니바퀴를 이렇게 작게 그려놓고 여기다 치수를 기입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톱니바퀴를 이렇게 확대해서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밀리다 이렇게 해서 치수도 그리고 기입하고 그러기 위해서 톱니바퀴를 훨씬 더 원래 톱니바퀴보다 훨씬 더 크게 키워서 그리는 것,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작게 그려야 되고 어떤 경우는 크게 그려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척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크기 그대로 그리는 것을 현척이라고 합니다. 혹은 실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실척. 척도로 그린다. 그래서 실척이라고 하기도 하고 현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원래의 크기가 1이다 하면은 그림도 1로 그리는 거. 이걸 얘기합니다. 원래 그림이 1인데 원래 크기도 1인 거. 이런 것을 우리가 현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큰 부품들을 그릴 때는 줄여서 그려야 되죠. 그래서 아주 큰 그림들을 그릴 때는 뭐 100분의 1로 축소한다거나 또는 뭐 1000분의 1로 축소할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뭐 아무렇게나 축소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대 3으로 축소한다거나 또 1대 6으로 축소한다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고 보통 1대 2, 1대 5, 1대 10 이렇게 권장되는 척도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뭐 1대 1.5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게 그린 것을 축척, 반대로 크게 그리는 것을 배척. 이것도 2대1, 5대1, 10대1 이렇게 배척을 그리는 것이지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3대1로 그린다거나 이렇게 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척도가 있는데 척도에는 축척과 현척과 배척이 있다. 축척은 너무 큰 물건을 그릴 때 줄여서 그려주는 것. 배척은 작은 부품을 실물보다 더 크게 확대해서 그리는 것을 배척이라고 한다. 이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척도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척도 A와 B의 형식으로 표시한다. 그랬습니다. 실제 크기가 이렇게 30mm 짜리가 있는데 이거를 30mm로 그렸다 그러면 이거는 1대1이 되겠죠. 30mm 짜리 볼트를 그리면서 30mm로 그린 것은 1대1이 되는데 이거는 60mm 짜리 볼트인데 자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이걸 30mm 짜리 볼트인데 작게 그렸죠. 원래 크기는 이 크기였는데 이렇게 그렸습니다. 작게. 얼마나 작게 그렸습니까? 절반 15mm 밖에 안 되죠. 이거를 작게 그렸기 때문에 1대 2 축척입니다. 작게 그린 거.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원래 30mm 짜리의 볼트인데 더 크게 그렸죠. 원래는 여기까지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더 크게 그렸어요. 얼마나 더 크게 그렸습니까? 2배로 더 크게 그렸어요. 그래서 2대 1 배척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앞에를 도면에서의 크기, 뒤를
실제 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척도의 기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척도라는 것은 표제란에 기입합니다. 표제란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도면이 이렇게 생긴 도면이 있다 그러면은 표제란은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오른쪽 하단에 들어간다 겠습니다. 이렇게 이쪽에 들어가는데 표제란에 여러 가지 쓰는 것이 많이 있다 그랬죠. 품번, 품명, 또 그 다음에 도면의 이름, 그 다음에 작성일, 작성자 이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척도도 들어갑니다. 척도도 여기에 표제란에 넣는다. 척도를 어디에 적어주느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거 잘못 나왔네. 포제란이 아니라 표제란입니다. 표제란입니다. 표제란에 기입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대 2가 되면 어떤 것이 됩니까? 1대 2는 축척이죠. 작게 그린 것입니다. 앞에서 다시 확인해 보면은 1대 2는 축척이었죠. 이렇게 작게 그렸어요. 그런데 15mm로 그려놓고 여기다 치수기입을 할 때는 뭐라고 적어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15mm로 그리는데 여기 치수는 얼마로 적어주는 게 맞을까요? 30이라고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림은 작게 그렸지만은 이게 원래는 나는 그림을 작게 그렸는데 원래 크기는 30mm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60mm로 그렸어요. 이거는 배책이죠. 60mm로 그리는데 여기다 치수기임은 얼마로 해줘야 맞는 것일까요? 여기도 역시 30mm로 기입을 해줘야 맞습니다. 나는 필요에 의해서 크게 그렸지만은 원래 크기는 30mm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제란에 척도를 기입하고 척도에 관계없이 도면에 기입하는 치수는 모두 실제 치수를 기입한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은 여기에도 30을 기입했고 이쪽에도 30을 기입한다 하는 것입니다. 축척을 하든지 배척을 하든지 치수 기입을 할 때는 원래의 치수를 기입하는 게 맞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도면 안에 다른 척도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대개는 다 1대1로 그렸는데 어느 부품 하나만 확대해서 그렸다든지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럴 때는 그 부품 번호 또는 상세도 옆에 척도를 적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척도가 한 도면에 2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보통 표제란에 적어준 척도가 대표 척도가 되겠고 부품 번호나 부품의 옆에 그려주는 척도는 한정된 그 부품만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non-scale, not to scale이라고 하기도 하고 non-scale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NS라는 것은 척도에 맞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척도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치수만 중요하기 때문에 비례척으로 그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긴 물건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아주 기다란 물건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그리려 하면은 이쪽이 너무 좁아서 그려지기 어렵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는 100이 아니라 1000mm라고 합시다. 여기는 1000mm, 여기는 10mm 이렇게 한다면은 사실 여기가 10mm면은 여기는 그림으로 봐서는 얼마나 될까요? 10, 20, 30, 40, 50, 60 60이나 70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를 1000mm라고 적었어요.
원래 1000mm의 부품이니까 적었는데 원래대로 그림을 그리자면 한정없이 길어져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짧게 그려놓고 여기가 1000mm다 이렇게 기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척도에 맞지 않게 그린 것이죠. 그럴 때 여기다가 NS 척도에 맞지 않다, 비례척이 아니다 라고 표시해 주면 됩니다. 이거는 그림은 대충 그렸지만은 치수는 이게 규정된 치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NS라는 것은 비례에 맞지 않게 그리는 척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도면의 크기와 척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